저희가 준비한 5위입니다. 진보 유튜버가 송영길 대표를 피습했습니다. 오늘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신촌 유세 중에 70대 유튜버가 휘두른 둔기에 수차례나 가격을 당한 건데요. 이 유튜버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오늘 오후 12시쯤 현장 영상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송영길 민주당 대표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에서 유세를 하다가 괴한하게 뒷머리를 뭘로 맞아가지고 지금 입원을 하셨습니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소중하게 가까운 것인데 폭력은 이 소중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다. 끔찍한 일 오늘 오후에 있었습니다. 신촌에서 70대 남성에게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당한 송영길 대표인데요. 일단 민주당 얘기는 병원에서 봉합치료를 받고 있다. 안정을 취하고 있다. 이승훈 변호사님, 다행히 지금 뇌진탕 증상 혹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정말 다행입니다. 굉장히 둔기로 머리를 가격당했습니다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또한 이 유세 중에 발생한 사고인데 이런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들이 정말 없어져야 되는데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되고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안전을 보장받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분이 뭐 진보 유튜버다, 뭐 종전 선언에 대해서 뭐 찬성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 가입자 수가 100명도 안 된 유튜버로 보이고요. 이분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해할 수는 없는데 그게 어떤 생각이 됐든 폭력적인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아마도 엄중하게 처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글쎄요. 저도 그 해당 영상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구장차장. 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물론 이 70대 남성의 정치적 성향과 메시지를 저희가 다 전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된 인물이기 때문에. 다만 임금을 반역한 송영길, 반민족자 사퇴하라, 한미훈련, 군사훈련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또다시 시작한 것이 송영길이다. 이런 메시지들을 최근에 많이 유튜브에 올렸고 실제로 송 대표를 많이 따라다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일단 유튜브 내용 자체가 사실관계와 많이 다릅니다. 그 어떻게 한미훈련을 당대표인 송영길 대표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한미훈련은 한미 이 군당국과 이 양국 정부 간의 어떤 합의 사항이고 더더군다나 이 종로에서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은 송 대표 개인의 어떤 결정이라기보다는 민주당이 당원 당규상 이 보궐선거의 어떤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에는 이 무공천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당원 당규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송 대표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유튜버는 주장 자체도 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이 자신의 어떤 잘못된 인식을 이 송 대표에게 어떤 이 둔기로 이 폭행을 행사하는 것으로 뭐 이렇게 그 행사를 했는데 이것은 있어서는 정말 안 되는 일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이 처벌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 끔찍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현장 영상을 저렇게 제작진 차원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다음 화면을 좀 볼게요. 그 이두하 변호사님.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포함해서 정치권 인사들 모두 다 여야 막론하고 한 목소리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 근데 또 일부 친여 성향의 인사들이 처음에는 또 그 국민의힘이 경고 메시지를 내보내지 않는 탓이 크다라고 했다가 그 문구를 좀 지우기도 하고 여러 좀 크고 작은 해프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황교익 씨는 뭐 되도록 말씀을 안 하는 게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시는 거 아닐까 싶은데 뭐 사인이지만 왜냐하면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됐다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게 이제 철회되면서 이재명 후보랑 가깝다고 생각이 되는 분이니까요. 근데 이분이 또 뭐 국민의힘이 메시지를 안 내서 그렇다고 얘기하시다가 아까 뭐 이승훈 변호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 유튜버라고 이제 이분이 뭐 종전선언 주장하고 이제 송영길 대표가 한미 연합훈련을 뭐 시작했다고 비난하면서 저희도 이해 안 되는 주장인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때도 지금도 이렇게 저
둔기로 머리를 가격하면서도 뭐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해요. 뭐 종전선언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이랬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분이라는 게 밝혀지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삭제하고 이러신 것 같은데요. 예. 이 부분은 저희는 일관된 입장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폭력 행위는 규탄하고 송영길 대표가 빠른 쾌유하시길 기원한다는 게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고요. 이제 그 국민의힘의 지금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SNS에 정부 당국에 저희는 야당이니까 요청을 좀 드린다. 이 뭐 신변보호 윤석열 요청 후보뿐만 같은 아니라요. 것도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뭐 송영길 대표는 이제 선거운동 하시기 어렵지만 다른 주요 이제 모든 후보들 그리고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되도록이면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를 좀 요청을 드리고 모든 후보와 모든 선거운동원들 다 안전하시길 기원한다 이런 입장이지 뭐 저분이 진보 유튜버였고 이런 얘기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요. 공직선거 과정에서 후보나 이런 분들을 공격해서 저렇게 상해를 입히면 더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뭐 보기에 따라서는 저 메시지가 꼭 특정해서 진보 유튜버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런 점도 저희가 함께 말씀드립니다. 송영길 대표도 조금 전에 당 통해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견딜 수 있다. 각자 자리에서 유세에 최선을 다해달라. 이 메시지를 좀 전했는데요.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있는 송 대표입니다. 사실 불행히도 선거를 앞두고요. 이런 사건들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도 사실 크고 작은 봉변을 당했었습니다.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피습을 당하면서 이런 그 사건 사고에 대해서 불상사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데요. 사실 김종혁 국장 2006년까지 꼭 그 시계를 다 돌리지 않아도 당시 박근혜 대표의 대전은요, 이 천마디 혹은 신촌 유세 당시 피습을 당했던 것이 사실 선거 역사상 가장 좀 안타까운 피습 혹은 사건 사고로 기억이 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정치인은 뭐 물벼락을 좀 맞든가 계란 세례를 받는가 뭐 그런 정도는 감내할 수도 있어요. 그걸로 어떤 신체적인 뭐 상처를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치를 한다는 이유로 해서 유권자들의 어떤 그 분노의 표시로 한다는 것, 그 뭐 다른 나라에서도 있는 일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 16년에 벌어졌던 커터콜 테러 저것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2015년에는 루퍼트 주미대사가 또 뭐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그런 인사 좌파 시민단체 인사에 의해서 또 커터콜 테러를 당한 적도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 구체적인 그 둔기와 물건에 대해서는 예, 하지 그렇죠.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 피해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예. 그래서 저런 식의 행동이 벌어지면 오히려 그 반대편 사람들의 분노, 국민적 분노 같은 것들을 불러일으켜서 본인이 원하던 행동들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것들을 명심을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황교익 씨가 뭐 송영길 피습은 야당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비판이 이어지니까 곧바로 죄송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그보다 더 큰 건 사실 윤미향 의원이 뭐 울진에서 벌어진 그런 화재를 그게 뭐 자연재해가 벌어져서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쪽 지역에서 그 선거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좀 반대가 되니까 뭐 투표가 그래서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표현들이나 말들이 적어도 사회적인 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런 부분들 정말 제발 좀 생각을 하시고 이제 선거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지켜보겠습니다. 김종혁 국장의 논평 가운데 사실관계 하나만 바로잡자면 일단 윤미향 의원 측은 윤미향 의원은 울진 사뿐과 본인의 SNS는 인과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본인도 그래서 지금 이양수 대변인이 본인을 비판한 거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 부분은 좀 사실관계를 바로잡겠습니다. 부장처장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돌발 악재에 대해서는 이 후속적으로 계속 이 보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어떤 위협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돌발 악재를 두고 유불리를 따지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비열한 정치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오늘 피습을 당한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이 주제 여기까지고요. 참 오늘 첫 번째부터 지금까지 소식을 전하다 보니까 선거 외적인 이슈들이 참 많았습니다.